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약품 정보 제공 챗봇의 이지민, 김민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챗봇을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 웹 서비스이며 이름은 메디컬과 봇을 합성한 메디봇이라 정하였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검색창에 약 이름을 검색하거나 N포털의 지식인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과 같이 질문글을 남길 경우 답변의 신뢰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시간도 소요되고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답변들이 달리곤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창을 드나들어야 하며 역시 해당 정보글이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저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의약품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고 의약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메디봇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한 메디봇의 최종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챗봇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봇이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들은 약의 부작용, 복용법, 주의사항, 효능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약 사진을 통해 해당 알약의 제품명, 복용 방법, 효능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프레임워크로는 리액트, 스프링 부트 등이 있으며 언어는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로 데이터베이스 툴로는 MySQL을 사용하였으며 배포 툴로는 AWS를 사용하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들 구현에는 파이토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략적인 개발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인 리액트에서 입력을 받으면 그것을 스프링부트로 API를 통해 요청하고 이를 인공지능 서버로 전송해 의도와 개체명을 분석합니다. 의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필요할 시 인공지능 서버에서 MySQL을 통해 검색하고 검색 결과 또는 의도 및 개체명을 다시 스프링부트로 반환합니다. 스프링부트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한 후 리액트로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출력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기능의 플로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스트링 형태의 질문을 API 요청을 통해 요청하게 되고 스프링부트는 아직 의도와 개체명을 모르기에 그대로 질문을 담은 API 요청을 인공지능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서버에서는 스트링 형태의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후 질문 속 약 이름, 위치 정보와 같은 개체명을 인식합니다. 이후 의도와 개체명을 담아 다시 스프링부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의도와 개체명을 알게 된 스프링부트는 해당 약 또는 위치 정보를 통해 약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위치 주변 병원 및 약국 정보를 외부 API를 통해 제공받습니다. 받은 API 데이터들은 가공한 후 리액트로 넘겨주고 리액트에서는 질문한 사용자 화면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세세한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입니다. 모델은 커스텀 C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총 6개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1500개의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고 정확도는 98%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의도를 파악한 뒤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한 개체명 인식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홍대 입구 근처 내과 알려줘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지역명으로는 홍대 입구를, 병원 이름으로는 내과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된 한국어 벌트 모델을 사용했고 1500개의 문장을 통해 파인 튜닝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의도와 문장 속 개체명을 인식했으면 문장의 의도와 개체명을 조합해 질문의 답을 생성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API, 카카오 지도 API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다음으로는 알약 사진을 통해 알약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의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약의 모양을 인식하는 쉐이프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송된 알약 사진에서 알약을 탐지하고 해당 알약의 모양을 구분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델은 욜로 V5 객체 탐지 모델을 사용했고 데이터의 경우는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증강된 5천여 장의 알약 사진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약의 모양을 구별하는 것의 정확도는 대략 97.9% 정도이며 MAP50은 99.4, MAP50에서 95는 63%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디텍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알약이 적힌 글자를 탐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델은 네이버 클로버 AI 팀에서 발표한 크래프트 모델을 사용했고 직접 촬영한 800여 장의 알약 사진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학습을 위해 원본 이미지를 전처리해 주었습니다. 알약에 적힌 글자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샤프닝, 블록 단위 균등화, 블러 처리를 해주어 다음과 같은 학습용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모델에 통과시켜서 이미지의 절반 크기가 되는 리전 스코어 맵을 도출합니다. 리전 맵의 각 픽셀 값은 해당 픽셀이 글자 영역의 중심부에 위치할 확률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도출된 리전 스코어 맵에서 글자 영역의 중심부가 될 후보점들을 먼저 찾습니다. 영역에서 가장 높은 픽셀 값을 갖는 픽셀이 그 후보가 됩니다. 선정된 글자의 센터점을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며 픽셀 값의 차이가 없어지는 영역까지 이동시켜 글자 영역의 바운더리를 찾아줍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면 글자부 영역의 경계가 찾아집니다. 이것을 통해 글자부 영역의 바운딩 박스를 도출하고 글자를 검출합니다. 밑에 그 사진이 그 과정입니다. 글자 검출의 경우 적혀있는 순서와 상관없이 검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알약을 찾기 위해서는 글자를 보이는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인 솔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글자를 나열해줍니다. 텍스트 디텍션이 끝났으면 검출된 글자를 실제로 인식하는 텍스트 리코그니션 단계로 들어갑니다. 모델은 클로버 AI 팀에서 발표한 딥 텍스트 리코그니션 벤치마크에 나온 모델을 사용해줍니다. 앞서 검출된 글자를 다시 한번 강화해주는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대략 2천여 장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글자 인식의 정확도는 95%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알약 인식의 마지막 단계로 DB 서칭을 해줍니다. 앞에서 찾은 사진 속 알약의 모양, 인식된 글자를 조합합니다. 알약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DB에 해당 조합을 검색해 조건을 만족하는 알약을 찾고 클라이언트에 해당 알약의 세부 정보와 함께 전달해주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저희는 서버 구축을 위해 AWS EC2를 사용했습니다. DB 구축과 연동을 위해 RDS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통신하는 백엔드 서버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REST API를 구축하고 서버를 배포하였으며 스프링 백엔드 서버와 통신하는 인공지능 서버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API를 구축하고 서버를 배포했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장을 고르고 전송을 눌러줍니다. 사진의 앞 뒷면을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알약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약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원하는 위치와 병원을 검색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로 인해 기여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달리 알약의 사진을 통해 간단하게 알약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식으로 알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지만 사진을 통해 알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메디봇은 희소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점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의약품 정보를 질문 하나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의약품 검색에 대한 사용 편의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